며칠 전 86세 오빠가 지내고 있는 노인주거시설에 다녀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오빠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정아,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 70대일 때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집을 떠나게 된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는 큰 병을 갑자기 앓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생활이 흐트러졌을 뿐이었습니다.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저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세고요. 30년간 노년기 생활 변화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지금도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면 70대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요. 오늘은 시설에 들어간 오빠가 제게 남긴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실제로 바꾸기 시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안전이나 건강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끝까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요즘 집 안에서 발을 헛디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득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오빠는 원래 혼자서 뭐든 잘 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혼자 장도 보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어요. 성격도 꼼꼼하고 부지런한 편이었죠. 그런데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사가 점점 단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하기 귀찮다며 김에 밥 말아 먹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었죠.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대충 저녁만 제대로 먹는 시기였어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 몸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안에서 작은 물건에 발이 걸렸습니다. 바닥에 놔둔 신문지 뭉치였다고 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이후부터 걷는 게 불안해졌다고 하더군요. 발을 디딜 때마다 뭔가 걸릴까봐 조심스러워지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 오빠는 밖에 나가는 일이 줄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약속도 자꾸 미루더니 결국엔 집 안에만 있게 됐죠. 작은 불편들이 쌓여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급하게 선택한 곳이 지금의 시설이었습니다. 오빠는 말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바꿨더라면 아직 집에 있었을 텐데. 식사만 제대로 챙겼어도 바닥만 깨끗하게 정리했어도 사람들과 연락만 끊지 않았어도. 이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자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실천한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식사부터 짚어볼게요. 소식과 간편식이 반복되면 근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저도 오빠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나이 들면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국내 노년 영양 연구를 보니까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와 직결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빠가 86세까지 건강하게 혼자 살았던 건 원래 체력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식사량이 줄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죠. 제가 지금 실천하는 건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우유, 두부, 삶은 계란, 그리스 요거트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배고플 때만 먹는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고픔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배가 안 고파도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해요.
요즘 하루에 단백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다음은 집 안바닥 이야기입니다. 작은 장애물이 큰 사고로 이어져요. 가정 내 낙상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평지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계단이나 욕실이 아니라 평평한 거실이나 복도에서 넘어지는 거죠. 오빠도 그랬어요. 집 안 바닥에 놔둔 신문지 뭉치에 발이 걸려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안을 점검했어요. 바닥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슬리퍼도 신발장에 넣고 가방도 의자 위에 올려요.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매트와 전선도 위험 요소입니다. 욕실 매트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 집 바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걸리거나 미끄러질 만한 게 있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혼자 하려는 고집입니다. 무리한 독립은 오히려 자립을 무너뜨려요. 고령자 사고에 관한 연구를 보면 상당수가 무리한 단독 행동에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넘어지거나 무거운 짐을 혼자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빠도 그랬습니다. 도움을 미루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창문 청소를 혼자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 이후로 한동안 움직이기가 힘들었대요. 저는 이제 도움받을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이웃 동생, 조카 전화번호를 큼직하게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아플 때 결정은 항상 늦거든요.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연락할지 찾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도움 요청할 곳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 걷는 것,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다 운동이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순희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집안을 10분씩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실, 복도, 방을 빙빙 도는 거예요. 처음엔 5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20분도 걸을 수 있대요. 근력이 유지되니까 외출도 자신감이 생기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저도 이걸 따라 해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러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요. 화장실 갔다가 부엌 가고 거실 거쳐서 방으로 돌아오고, 이렇게만 해도 다리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래 걷거나 빨리 걸으려고 하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요. 천천히, 짧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하루에 몇 분이나 걸으시나요? 다섯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게 되는데 수분 부족은 어지럼증과 변비를 일으킵니다. 어지러우면 넘어지기 쉽고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를 보니 70대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물 한 컵씩 마시는 걸 규칙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한 컵 더 마셔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웠는데 오히려 그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을 자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게 또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물 몇 잔 드시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수면 리듬입니다. 밤낮이 바뀌면 몸도 마음도 흐트러져요. 낮에 졸고 밤에 깨어 있으면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약 먹는 시간도 놓치게 돼요. 서울대학교 노인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낙상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고 해요. 제가 만난 김영숙 76세님은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계속 졸았대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기운이 없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었죠. 이분이 실천한 방법은 간단했어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잤어도 무조건 7시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는 거예요.
처음 2주는 힘들었지만 한 달 지나니까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더래요. 저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덜 깨도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요. 햇빛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나요? 7번째는 약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약이 늘어나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약이 많아지면 언제 뭘 먹었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약을 빼먹거나 중복으로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가고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대한노인약학회 자료를 보니 약 관리 실수로 인한 낙상 사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약을 정리된 약 봉투에 넣어두고 달력에 표시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아침 약은 아침 칸에, 저녁 약은 저녁 칸에 미리 넣어두고요. 먹으면 달력에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보여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임의로 약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2알 먹거나 괜찮은 것 같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오늘 약 드셨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 바로 약 정리 방법을 바꾸셔야 해요. 8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몸도 마음도 약해져요. 오빠도 그랬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전화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면서 점점 고립됐죠. 한국노년학회 연구를 보니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고 나와 있어요.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동기도 사라져요. 저는 매일 한 번은 먼저 인사하기로 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한테, 경비실 아저씨한테, 마트 계산대 직원한테 짧게라도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수고하세요. 이런 작은 인사가 하루를 만들어줘요. 요즘 하루에 몇 번 말하고 계신가요? 혼자 계시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전화라도 한 통 하세요. 조카한테, 친구한테, 동생한테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생활 전반을 바꾸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모 관리예요. 집에 있어도 외모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외모 관리는 뇌와 손을 동시에 쓰는 활동이거든요.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거울 보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다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잠옷 입고 계시면 안 돼요. 나가지 않아도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세요. 저도 처음엔 귀찮았어요. 집에만 있을 건데 뭐 하러 옷을 갈아입나 싶었죠.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나요. 오늘도 잠옷 그대로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옷 갈아입어 보세요. 기분이 달라질 거예요. 둘째는 돈 쓰는 우선순위입니다. 돈은 미래보다 지금 몸에 쓰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필요한 것도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치아와 청력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가 불편하면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귀가 안 들리면 대화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죠. 제가 만난 정순자 78세님은 틀니가 불편한데도 몇 년을 참았대요. 새 틀니 만드는 게 아깝다고요. 그런데 결국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나중에 틀니 새로 맞추더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함을 참지 마세요. 지금 불편한 곳이 있으면 바로 점검하세요. 지금 불편한 곳 참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해결하세요. 셋째는 날짜 인식입니다. 하루에 표시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날짜 인식은 인지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모르면 하루가 흐려져요. 하루가 흐려지면 의욕도 흐려집니다.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약 먹는 것도 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생활 전체가 무너져요. 저는 달력에 매일 표시하고 한 줄 기록을 남겨요. 오늘 날씨, 먹은 음식, 만난 사람, 뭐든 좋아요. 짧게라도 적어요.
그러면 오늘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에 남고 내일 뭘 해야 할지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날짜 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한번 말해 보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요. 넷째는 집안 온도와 습도 관리예요.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데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에 무리가 가고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가 약해져요. 특히 겨울에 난방을 아끼려다가 저체온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여름에 선풍기만 틀고 에어컨을 안 틀다가 탈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는 최명희 81세님은 전기세 아낀다고 한겨울에 난방을 약하게 틀었대요. 그러다 감기에 걸리고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어요. 결국 입원까지 했죠. 전기세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겨울엔 20도 이상, 여름엔 26도 정도가 좋아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유지하시고요. 지금 집안 온도가 적당한가요? 너무 춥거나 덥지는 않은가요? 다섯째는 비상연락망입니다. 혼자 살면 갑자기 아플 때가 제일 무서워요. 넘어졌을 때, 갑자기 어지러울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이럴 때 누구한테 연락할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당황하게 돼요. 저는 비상연락망을 세 곳으로 만들어 뒀어요. 첫째는 가족, 둘째는 이웃, 셋째는 관리실이나 119예요. 이 번호들을 큰 글씨로 적어서 냉장고, 침대 옆, 현관문에 붙여뒀어요. 휴대폰이 손에 없어도 바로 볼 수 있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이 번호들이 맞는지 확인해요.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비상연락망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아프다면 누구한테 전화하실 건가요? 그 번호를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여섯째는 작은 성취감 만들기예요. 하루에 하나씩 해냈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설거지했다, 빨래 널었다, 산책했다, 전화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이런 성취감이 쌓이면 내일도 뭔가 해보고 싶어져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면 무기력해져요. 저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뭘 했는지 세 가지만 떠올려 봐요. 그리고 달력에 동그라미 3개 쳐요. 이게 쌓이면 뿌듯해져요. 이번 달에 동그라미가 몇 개나 됐는지 세는 재미도 있고요. 오늘 하루 뭘 하셨나요? 세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취예요. 일곱째는 정기적인 외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밖에 나가세요. 꼭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동네 슈퍼, 은행, 우체국, 어디든 좋아요. 밖에 나가면 햇빛도 쬐고 사람도 보고 계절도 느껴요. 이게 다 자극이에요. 뇌에 좋은 자극이죠. 오빠가 집에만 있게 된 건 외출이 두려워지면서부터였어요. 한번 나가기 싫어지니까 계속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근력도 떨어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꼭 밖에 나가세요. 오늘 바깥 공기 마셔보셨나요? 여덟째는 취미 활동이에요. 손을 쓰는 활동이 특히 좋아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퍼즐 맞추기, 글쓰기. 뭐든 좋아요. 손을 쓰면 뇌가 활성화돼요. 그리고 뭔가 만들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껴요. 저는 요즘 색칠하기 책을 해요. 어른용 색칠 공부 책이에요. 하루에 조금씩 색칠하는데 집중도 되고 예쁜 그림도 완성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아는 송미경 70세님은 십자수를 하신대요.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해요. 완성된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손으로 뭔가 만드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하나 시작해 보세요. 아홉째는 웃는 연습이에요. 혼자 있으면 표정이 굳어요. 웃을 일도 없고 말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표정 근육을 안 쓰면 얼굴도 처지고 기분도 가라앉아요. 저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거울 보고 웃어봐요. 억지로라도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웃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재미있는 영상 보면서 웃는 것도 좋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웃긴 동물 영상 같은 거요.
하루에 한 번은 웃으세요. 혼자라도 웃으세요. 오늘 웃으셨나요? 지금 한번 웃어보세요.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10번째는 감사 일기예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적다 보면 하루가 달라 보여요. 불평보다 감사가 늘어나요. 그러면 내일도 기대가 돼요. 제가 만난 한영희 75세님은 감사 일기를 2년째 쓰고 계신데요. 처음엔 쓸 게 없었는데 지금은 쓸 게 넘친다고 해요.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찾게 됐대요. 이 습관이 삶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후를 결정하는 건 큰 병이 아니라 70대에 바꾸지 않은 작은 습관들이에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병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불편들이 쌓여서 결국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빠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식사를 대충 하고 바닥을 정리하지 않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외출을 줄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집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걸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작은 것들만 제대로 지키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근력이 빠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회복이 더뎌지고 움직이기 싫어지고 고립되고 우울해지고 결국 혼자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급하게 시설을 알아보거나 자식 집에 얹혀 살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단백질을 챙겨 먹으니까 힘이 생기고 바닥을 깨끗이 하니까 안전하고 사람들과 연락하니까 외롭지 않고 매일 작은 실천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집은 계속 내 편이 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오빠가 제게 해준 말이 있어요. 은정아, 집을 떠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집에 남는 건 매일의 선택이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단백질 먹을까? 바닥 정리할까? 친구한테 전화할까? 밖에 나갈까?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만들어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딱 하나만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바닥을 한번 비워보는 것, 그것도 좋아요. 물 한 컵 더 마시는 것, 그것도 좋아요. 아니면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 하고 내일 또 하나 하고 모레 또 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저도 오빠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70대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미루다가는 늦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바꿔야 10년 후에도 여기 내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괜찮다고 넘기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어요. 하지만 지금 조금만 고치면 집은 계속 내 편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부터 바꾸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닥 정리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백질 챙기기부터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집에서 끝까지 살아가요.